자, 여기부터 이제 사람의 유전 파트거든. 자, 보시면 자, 사람의 유전 파트에서는 일단 유전 현상에 대한 그 기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생식세포 같은 경우 있잖아. 그런 거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생식세포의 종류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느냐지. 앞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이거 배웠잖아. 이거 그지? 핵상이 EN이냐 N이냐 이런 거 배웠잖아. 그치? 그때 우리가 대립전자를 쓰잖아. 이렇게 대립전자 이렇게. 맞지? 그럼 N이면 누구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두 개. 이게 누구야, 이게? 생식세포야. 이거 부모 중에 하나가 라지 A 줬고 하나가 스몰 A 준 거라는 걸 모르면 이쪽 유전에서 문제 풀 때 되게 어려워. 알았어? 일단은 사람의 유전이라는 건 부모 세대에서 자식한테 유전자를 넘겨받는 그런 현상이거든. 멘델이 최초로 이제 말했지, 그지? 유전이라는 말을 최초로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분열에서 이런 체세포에서 얘가 요로 가는 거, 이거 무슨 분열이야? 생식세포 분열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자손이 이걸 받았다. 그럼 하나는 부모의 아빠, 하나는 부모의 엄마에서 왔다는 거지. 그럼 엄마 아빠는 반드시 얘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잖아. 그런 관리 과정을 우리가 파악해내는, 역으로 추론해 나가는 게 유전 파트야. 여기 보면 일단 거기 사람의 유전 연구 그래가지고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 있거든. 근데 이거 읽어보면 된다. 일단은 사람은 그 세대도 길고 그리고 너무 복잡해. 또 하나 함부로 연구하기가 좀 그래. 그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함부로 연구하기 좀 그렇다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인위적인 교배가 불가능하잖아. 그치? 강남군 같은 그런 것처럼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그치?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세대가 길다 보니까 환경적 영향도 많이 받아. 예를 들어 영양을 좋게 섭취하면 키도 좋게 자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의 유전 연구는 어렵다. 하지만 그래서 사람에게는 봐봐라. 유전 연구 방법은 알고 있어라. 그렇게 까칠한 사람의 유전은 어떻게 연구가 되어지는지 거기 보면 첫 번째 가계도 조사라는 게 있어. 이건 이제 좀 전통과 명망이 있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국 황태자막 이쪽, 영국 왕족, 그지? 그쪽을 많이 조사를 하거든. 근데 간단한 기후 좀 볼 수 있을까? 거기 한번 봐봐. 우리는 가계도 조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모로 표시하는 거 있지? 이거 남자야, 남자. 그 다음 동그라미 표시하는 거 있지? 여자. 알겠어? 남자와 여자의 구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선이 그어지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기 이렇게 선을 딱 긋는다? 그럼 이 둘은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알겠니? 근데 거기서, 잘 봐라. 거기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자손인 거예요, 자손. 그럼 얘는 누가 되는 거야? 아들이 되는 거고, 얘는 누가 되는 거지? 딸이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보편적으로 왼쪽에 써주는 게 먼저 태어난 애거든. 근데 거의 구분 안 해. 알았어? 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보통적으로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일란성이라고 불러. 이런 게 일란성, 쌍생아. 이건 잘 나오지는 않겠지만 얘들은 어쨌든 성이 동일해야 돼. 여자면 여자, 남자면 남자. 그 얘기야, 그 얘기가. 알겠죠? 그러니까 일란성 쌍생아는 난이 하나이기 때문에 유전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야, 혈액형, 유전자 혈액형 이런 것들이 다 성 이런 것들이 동일한 것들이고, 일란성은 성이 달라도 돼. 이렇게
성이 달라도. 이거는 수정을 동시에 2번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란성 상생하는 강아지들 같은 거 보면 알아. 뭐 6마리, 7마리 낳잖아. 물론 거기엔 일란성도 있어. 근데 일란성들이 대부분이야. 동시에 태어나지만 난자가 많은 거지. 이것저것. 그래서 거기 표현한 거 보면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있는데 동그라미 네모를 해주고 동그라미 해줬잖아. 이란성은 성이 달라도 된다는 거 명심해. 알겠지? 그냥 이런 거는 잘 나오진 않아. 근데 이런 게 일란성, 이란성이다라고 생각해두고, 그리고 가게들 보면 가끔 색칠을 하는 애들이 있어. 이거 보편적으로 유전병 걸린 애들을 색칠을 해. 유전병 걸린 애들. 알겠지? 표시해 주려고. 그런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가계도 분석으로 알 수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그냥, 이거를 너가 찾아내야 되거든? 이 가계도 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거 알 수 있어. 형질의 우성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 자, 이건 어떻게 파악이 되냐면, 그런 거야. 우리가 보통 해서, 우열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제 뒤에서 배우게 돼. 뭐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니. 우성인 형질이 열성인 형질과 같이 작종으로 존재할 때는 우성의 표현형이 더 표현된다 이런 거잖아. 우열의 법칙이 성립한다면 이게 성립할 수 있어. 그러니까 부모 세대의 어떤 표현형이 자손에 나타난다면 그건 무조건 열성이야. 다시. 부모의 표현형이 동일할 때 자손에서 부모와 다른 표현형이 나타나면 무조건 열성이다. 자손의 표현형은 열성이다. 이 표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할게. 지금은 그렇게 알아도,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내가 유전병을 걸린 걸 비금을 쳤어. 부모가 모두 유전병 걸렸는데 자식이 정상이야. 이게 이제 유전병에 걸렸고 정상이야. 정상 유전자가 열성이라는 얘기야. 이 안에 있는데, 부모에게 있는데 발현되지 않은 거거든. 반대로 부모가 이렇게 정상인데 자손이 유전병에 걸려. 이렇게 부모가 모두 정상인데 자손이 유전병에 걸려. 유전병이 뭐라고? 열성인 거라고. 그러니까 요것도 이 유전병에 대해서 얘는 열성의 표현형이고, 정상에 대해서 이 유전병은 열성의 유전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지? 이건 가계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전자가 성염색해 있는지. 자, 물론 이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성염색해 유전을 구별할 수 있어. 물론 자료가 있어야 되겠지. 요즘엔 자료를 막 숨겨. 근데 자료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거지. 그거는 성염색계 유전에 가서 선생님이 알려주면 그때는 네가 좀 알 거야. 보통 반성유전이라는 것은 상염색계 유전으로 다 설명이 돼.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반성유전이 있어. 그러면 상염색계 유전으로 모두 설명이 되는데, 반성유전으로 성염색체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모아갖고 규칙적으로 외우거든. 일단 가계도상에서는 얘가 성염색체 유전인지 아니면 상염색 유전인지 자료만 충분하다면 구할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 거기 확률을 찾을 수 있다. 발현될 수 있는
이거 되게 어려운 거야. 애들이 잘 모르는 거지.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봐봐. 자, 이렇게 보자. 아빠, 엄마. 확률이니까 잘 봐. 아빠가 라지 스몰 a. 그 다음에 엄마가 라지 스몰 a. 이렇게 있어. 그래놓고 얘가 나올 확률을 찾으래. 이렇게. 얘가 나올 확률을 찾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봐라. 얘가 있고 얘가 있어. 얘도 똑같은 상동력이 존재하겠지. 이게 2n이다. 2. 그럼 n일 확률이야. 잘 봐라. 둘 중에 얘하고 이 둘 중에 얘가 나와 얘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는 2n인데 n은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 이렇게. 그지? 얘도 어때? 이거고. 둘 곱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확률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느냐. 진짜로 해보면 알아. 얘를 뭐 퍼넷으로 구할 수도 있거든. 봐라. 퍼넷. 자, 이게 아빠 엄마 쪽 생치세포를 찾아보자. 이거잖아. 아빠 쪽. 엄마 쪽도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자손은 이런 애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맞지? 그럼 전체 몇 중에? 넷 중에 하나잖아. 4분의 1이 뜨지. 퍼넷으로 구해도 되고 확률함수 구해도 되고. 왜? 이런 게 근데 이 확률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라. 위에서 이게 반드시 누구만 나올 거야? 이것만 나오겠지 반드시.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런데 반대 자식이야. 봐라. 이러면 얘는 누가 나올지를 모르잖아 사실. 그치? 라제이 라제이가 나올지 라제이 스몰 a가 나올지 어쩔지 모르지. 근데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이거 누가 나올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이걸 표시했다는 건 이 중에 하나야 라는 정보야. 이 중에 하나야 라는 정보야. 맞잖아. 그래놓고 이 둘이 교배를 해서 얘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그치? 자, 아까 얘 나올 확률 얼마나겠어? 2분의 1이었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다 적어. 요거 박스에 있는 거. 자, 적을게. 얘하고 얘하고 얘잖아. 그럼 이걸 개수로 따져봐. 생세로 몇 개야? 6개지. 그 중에 얘가 몇 개냐? 2개지. 전체 6개 중에 2개. 얼마니? 그러니까 하나는 2분의 1이 나올 확률이 확실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알겠냐? 이거 확률을 갖고 연습을 하는 거야. 좀 어려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푼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할 거야. 유전에서 계속. 알았지? 자, 그 밑에는 집단 조사라는 게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사를 하는 거야. 아무래도 가계도 조사 이런 것보다는 좀 성능도 정확도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여러 실험군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만큼 정확도가 올라가겠지? 그 다음에 쌍둥이 연구, 이거는 아까 일란성, 이란성을 갖고 충분히 연구가 되었던 학문이야.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들하고 이란성 쌍둥이의 특징을 보니까 선천적으로는 일란성이 동일했고, 근데 왜 그 자라면서 뭐 키라든가 그 다음에 하다못해 뭐 취향이라든가 성격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건 뭐 환경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예를 들어 그런 거야. 일란성 쌍생아라도 하나는 부유한 집에서 자라고 하나는 막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 자라. 뭐 거지와 왕자 있잖아. 그 소설이 그 동화책이 그렇게처럼 따로 자라면 키도 다르고 그 다음에 식성도 좀 다를 거고 후천적으로 획득된 형들 같은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걔들이 본연에 갖고 있던 혈액형이라든가 유전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치하겠지. 그지?
근데 이란성 쌍생아들 같은 경우는 성이 반드시 같을 필요도 없고, 알지? 같다 할지라도 뭐 나중에 같은 집에서 크면 같은 성향을 따르겠지만 일단 뭐 DNA 상태라든가 혈액형 같은 게 같을 리가 없고, 물론 공교롭게도 같을 수 있지만 일치는 하지 않아. 알았어? 이건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지? 제1분열에서 상동염색가 반으로 쪼개질 때 유전적 다양성이 그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지. 그치? 그런 것 때문에 이란성 쌍생아는 선천적으로 벌써 DNA가 안 맞는다는 거지. 거기에 보면 쌍둥이 연결한 게 그거야. 결국 형질 발현이 되는 거, 그러니까 혈액형, 그 다음에 DNA, 뭐 어떤 뭐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뭐 이런 거 있잖아. 몸의 특징, 머리가 곱슬이 이런 것들은 일치한단 말이야. 누가? 일란성이. 근데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키라든가 IQ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염색체 및 유전자 연구, 이거는 요 근래에 발달하기 시작한 거거든. 그러니까 염색체 수라든가 그 염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건 가족 내력이 있는 유전병이고 뭐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요즘에는. 알겠어요? 자, 그러면 215쪽에 사람의 유전 기본 원리라는 게 있어. 이게 굉장히 지금까지 우리가 다 했던 내용인데, 기본 원리라는 건 결국 자식이라면 부모의 유전자 조합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다 이런 얘기야. 자식이라면 결국은 부모의 유전자가 어디에 담겨서 염색체에 담겨서 자손으로 전달이 될 거다. 이거 수업 시간 했나? 멘델의 유전, 서튼의 염색체설, 모건의 유전자설. 안 했나? 이런 씨. 유전학이 기본인데, 멘델이 이 말을 제초를 하잖아. 유전이라는 말을 쓰잖아.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형태, 이런 걸 유전이라고 부르잖아. 완두콩 실험으로. 서튼이라는 과학자가 이 유전자가 여기에 담겨져 온다는 걸 주장해. 염색체설을 얘기하지. 여기에 담겨져 유전자가 온다. 우리 이미 배웠잖아. DNA가 뭉쳐서 염색사가 되고 그런 거 배웠잖아. 그치? 거기에 담겨져서. 그리고 모건에 와서 유전자설이 얘기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같은 상동 염색체 같은 대리 유전자고 같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거 지금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얘기가 밑에 있는 얘기야. 그러니까 유전 형질과 유전자 이런 건 뭐냐? 결국 모건의 유전자설에 의해서 어떤 형질이든 대유전자 한 쌍으로 표현된다는 거지. 근데 그런 애들도 있고 여러 쌍이 있어서 하나의 형질을 표현하는 애들도 있어. 알았니? 아무튼 어떤 형질은 유전자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그들은 대유전자 한 쌍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항상. 왜 한 쌍일까? 부모가 하나씩 와야 되니까. 이제 반성해서 그게 깨지는 거거든. 반성해서. 왜? 뭐 예를 들어 X염색체로 유전은 엄마밖에 X를 줄 수가 없고 엄마는 X만 줄 수 있고 아빠는 Y를 줄 수 있고 X를 줄 수 있잖아. 그러면 아빠의 X가 영향을 못 받는 경우가 아들이거든. 아들은 무조건 엄마 X만 받을 수 있으니까 엄마의 유전자에만 따르는 것이 이제 반성 유전이고 막 이래.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하게 부모의 유전자가 자손에다 전달이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조합이 제1분열일 때, 알았어? 상동 염색체가 23쌍이 있잖아. 걔가 어떻게 조합이 돼서 들어가냐에 따라서 형제들도 다 다르잖아. 유전자가. 그지? 그게 1분열에서 일어난다는 거. 유전적 다양성이 1분열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야. 자, 결론은 이거다. 부모에게서 하나씩 물려받긴 받는데 왜 형제들이 다 다르냐? 받는 경우수 있지. 이게 다 달라진다. 몇 분열에서? 1분열에서 조합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자식이라도 성이 다르고 그 다음에 외모가 좀 다르게 되고 성격도 좀 다를 수 있고 이런 거야. 알겠죠? 자, 거기에 괄호 3번 자손의 유전자형 그거 분명히 선생님이 뭐라 해서 이거 하는 법 알려줬잖아. 그지? 생식세포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퍼닛을 그려가지고 퍼넷으로 유전자형이 이렇고 그러니까 생식세포가 이렇고 그럼 예를 들어 이거예요. 대유전자 한 쌍이면 한 쌍씩이면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이게 무슨 뜻이야? 아, 염색체가 하나는 여기 들었고 하나는 여기 들었다. 근데 내가 한 쌍을 이렇게 그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를 만약에 포넷으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야 정답이야. 맞아? 근데 굳이 이거 하나 그릴 필요 없잖아. 그치? 하나만 딱 그리고 풀 수도 있는 거고. 알겠어? 어차피 4개 그리나 2개 그리나 2분의 1이면 똑같거든. 알겠니? 요런 식으로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이건 뭐냐? n이야, n. 이거. 알았어? 얘는 뭐고? 2n짜리고 핵상이. 알았어요? 요렇게 조합이 되어서 자손의 유전자형이 형성이 된다는 뜻이야. 자, 거기 215쪽 사람 유전현상의 구분 봐봐. 자, 유전자가 존재하는 염색체의 종류에 따라 라고 했어. 자, 요거 좀 중요하니까 잘 봐. 사람 유전현상의 구분을 좀 봐야 돼. 자, 첫 번째. 뭐에 따라 한다? 유전자가 존재하는 염색체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상 염색체 유전인가 성 염색체 유전인가 요렇게 그러니까 그거야. 알겠냐? 결국은 상 염색체 유전은 남녀가 어떠냐 공통이잖아. 그지? 그런데 성 염색체 유전은 성 염색체가 2개가 있잖아. 그지? 하나는 Y 염색체가 있고 하나는 X 염색체가 있잖아. 그치? Y 염색체를 유전한 애들은 이건 뭐 남자만 걸릴 수 있잖아. Y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한성 유전이라고. X 염색체는 남자가 모두 걸릴 수는 있지만 확률이 다르지. 반성 유전이라고. 반성 유전은 특징이 그거야. 남자가 걸릴 확률이 커. 유전병에 걸릴 확률이. 왜? 남자는 있다 없다 둘밖에 없잖아. 근데 여자는 XX도 되고 XX가 2개니까. 그치? 둘 다 들어갈 수 있고 반만 들어갈 수 있고 아무가 안 들어갈 수 있잖아. 경우수가 33.3%로 또 경우수가 넓어지잖아. 그래서 유전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 그러니까 Y 염색체로 유전자니까 이모 과다증이라 해가지고 뒤에서 털 나오는 거야. 털. 본 적 있어? 나 이거 보면 신기해. 귀 속에 털이 나오는 게 남자만 걸리는 병이야. 그럼 반성유전은 생명 같은 거, 혈우병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되고. 알겠어요?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시험 문제 네가 이거 제일 먼저 이거 구분하는 게, 이 둘 구분하는 게 독서는 거야. 제일 먼저 해야 될 거야, 네가. 시험엔 이건 안 나오고.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다.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봐봐.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수.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립 유전자 한 쌍으로 딱 결정이 되면,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불러요. 대립 유전자 한 쌍으로 결정이 돼. 근데 대립 유전자가 2쌍 이상 필요하잖아. 이러면 다인자 유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단일인자 유전 그러면 뭐 니들이 위해서 배우는 거 달걸? 예를 뭐 귓볼 유전, 쌍꺼풀 유전 위에 써있잖아. 그치? 이게 이제 남녀 공통으로 있는 상염식 유전이거든. 거기에다가 뭐도 돼? 반성 유전도 마찬가지야. 알았냐? 생명 이런 것도 다 대립 유전 한 쌍이거든.
근데 이제 아이큐라든가 피부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인주의전이야. 요 유전자 두 쌍 이상이 모여도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랬을 때 대문자 개수에 따라서 표현형이 달라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런 게 다인주의 유전이야. 알겠어요? 요 두 가지는 기필코 알아야 돼. 유전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알겠어요? 특히 다인주의 유전은 따로 시험에 출제할 정도로 중요해. 알았니? 자, 페이지 216쪽. 일단 자, 여기를 이제 치고 들어갈 거야. 상염색체 유전은 남녀가 공통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만 알면 좋냐면 얘만 먼저 알아야 돼. 우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우열이 뭐냐면 우성과 열성을 뜻하거든. 자, 대립 유전자 한 쌍에서 우리는 동형 접합이라는 게 있고 이형 접합이라는 게 있어. 같다 다르다. 동형 접합을 중딩 때는 순종이라고 배우거든. 얘를 잡종이라고 배워. 출제자들은 동형 접합, 이형 접합으로 낼 거야. 그러면 동형 접합은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 동형 접합이라고. 이런 애들이. 알았어? 그러면 얘도 동형 접합이 될 수 있죠. 그럼 이형 접합은 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우성과 여성은 뭐냐? 우성은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표현하고요. 열성은 소문자로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대문자, 소문자의 표현이지 실제로 DNA 상대량은 얘나 같다는 거지.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거야. 알았어? 그렇다면 우열의 법칙이 무슨 얘기냐? 바로 얘한테서 나타나는 거거든. 여기서 나타나는 자 이형 접합에서 나타나는 표현형이 바로 우열의 법칙이야. 우성의 표현형을 따른다는 얘기야. 우성 형질의 표현형을 따른다. 자, 우열의 법칙이 뭐냐? 이형 접합일 때 우성 형질의 표현형을 따른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얘기해보자. 얘가 둥글다고 얘가 주름지다야. 그러면 동형접합이 이거겠지. 이형접합이 이거겠지.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자, 기역과 디귿이 둥근 모양을 가졌대. 이게 오히려 그렇지요. 디귿은 이형인데도 라지아를 따라가잖아. 그렇다면 이때 주름진 건 니은 하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열성 형질은 동형 접합일 때만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다시 부모가 우성, 열성, 동형 접합이라면 자손은 무조건 뭐만 나와? 우성 형질만 뜰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지금 이걸로 따지면 부모가 이 둘이라면 자손은 얘밖에 안 들어요. 그럼 다 똑같은 표현이 뜰 수밖에 없지. 아셨어요? 그걸 갖고 출발해야 돼. 자, 거기에 보면 일단 이런 것도 한번 보자. 우리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열의 법칙이 성립하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단일인자 유전이라는 게 있어. 그 밑에 보면 대립 유전자가 두 가지인 유전이란 말이 있어. 대립 유전자가 두 가지.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지금 우리 대립 유전자가 지금 현재 몇 개야? 두 가지거든. 대립 유전자가 선생님 두 가지 이상도 있나 봐요. 맞아요. 두 가지 이상인 애들도 있어요. 그게 혈액형이에요. A, B, O. 그죠? 물론 표현을 할 때는 한 쌍으로 표현돼요. A, B, A, O, A, A 이런 식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가 두 가지면 단순하게 유전자형도 이렇게 뭐밖에 없어요? 세 종류밖에 없어요. 유전자형도. 동형 두 개에 이형 하나. 알았어? 그런데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 이상이 돼버리면 다양해져요. 유전자형이. 알겠어? 그래도 그 속에서 우열의 법칙을 따르고 뭐 이런 것들만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대립 유전자가 두 개라면 지금 내가 얘기한 이거예요. 대립 유전자가 두 개인 것들. 알았지? 그럼 대립 유전자가 두 가지일 때 나타나는 형질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그 유전 형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염색체 유전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반성 유전을 찾아야 되고 이게 급선무거든. 알겠어? 그러면 실제로 이런 걸 한번 보자. 대립유전자 두 가지일 때 부모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중요한 거예요,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가 유전병에 다 걸렸어. 근데 자손이 정상이 나왔어. 이렇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 유전병이 우선 같아? 정상 유전자가 우선 같아? 잘 들어. 이 정상 유전자는 누구한테서 나온 거야? 엄마 아빠한테 나온 거지. 그럼 엄마 아빠는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냐 없냐? 있지. 있는데 표현이 온 거야. 유전병이지. 그럼 누가 우선이야? 이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었으면 엄마가 갖고 있으면 엄마도 정상이고 아빠가 갖고 있으면 아빠도 정상 아니야? 이 유전병이 유전자가 엄마 아빠한테서 온 거라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정상이야? 그러면 열성이냐고 우성이냐고. 그래 너는 정상은 무조건 우성이야 라고 편견을 가지니까 어려운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부모에게 없던 표현형이 자손에서 나타나면 그건 열성이라고 외우라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냐. 지금 대립 유전자가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면 유전병 유전자하고 정상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냐. 이게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정상 유전자와 누구밖에 없어? 유전병 유전자밖에 없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지금 자손이 정상인데 부모가 정상인 애가 하나도 없잖아. 근데 이 정상 유전자는 누가 유전시켰을 거야? 부모가 준 거 아니야. 그럼 부모는 다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지. 근데 표현형은 유전병이야. 누가 우성이냐고. 얘가 우성이죠. 그래서 이때 얘를 뭐라고? 대문자를 표현하는 거야. 얘를 소문자를 표현하고.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얘를 라지 B로 표현하면 얘가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정상이 표현되려면 저기 니은처럼 열성 동형접합이 돼야 되거든? 그럼 얘는 뭘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비. 이래 정상이 표현되잖아. 그럼 얘도 뭐라는 얘기야? 그럼 자, 이거 하나는 누구한테 왔냐고? 아빠한테. 그럼 이거 하나는 누구한테 왔겠어? 엄마한테. 그치? 근데 엄마 아빠가 모두 뭐야? 유전병에 걸렸잖아. 이거. 알았니? 근데 선생님 여기 또 생겼는데요? 잘 들어. 이 순서는 왼쪽이 먼저 태어난 순서라고 이제 일반인 관례적으로 얘기해. 무슨 얘기냐? 얘들이 이란성 쌍생아, 일란성 쌍생아가 아닌 이상은 태어날 때부터 보는 거야. 태어날 때마다. 경우의 수는. 자, 얘가 태어날 때 이렇게 유전이 된 거야. 자, 끝났어. 얘가 태어날 때 다시 또 이렇게 공교롭게 된 거야. 뭐냐? 얘가 나올 확률이 얼마? 몇 분의 몇이야? 생세포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얘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 이거 태어날 때 앞에 왼쪽에 있는 아들 태어날 때 4분의 1 확률 중에 걸린 거야. 4분의 1이. 두 번째 딸 태어날 때 역시 또 4분의 1 확률이 얘가 걸린 거라고. 그럼 그 다음 아들이 태어나면 이건 분명 유전병이 아니라니까. 누군지 모른다니까. 태어나봐야 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유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뭔 소리인지 몰라.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해보자니?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 얘를 그려봐. 이렇게. 이러면 이게 유전병이고 이게 뭐야? 정상 유전자잖아. 이렇게. 그치? 표현형이 정상인데 부모가 정상인데 유전병인 애가 태어났다고.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일까? 이 유전병 유전자 누가 줬냐고. 엄마 아빠가 줬을 거 아니야. 그럼 엄마 아빠는 유전병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표현형은 정상이야. 그럼 누가 우성이야?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지. 정상 유전자가 있고 유전병 유전자가 있는데 얘가 우성이라고. 우성.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라지티 스몰티를 표현하려면 얘가 라지티가 되고 얘가 스몰티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알았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스몰티가 되겠죠? 하나는 누구한테 왔고? 아빠. 하나는 엄마. 근데 얘는 정상이네? 갖고 있는 거지. 정상이네. 엄마는 알겠니? 이게 유전이라고 이게. 기본적인 틀이야. 부모가 표현력이 동일한데 이 동일하다는 말 잘 들어. 이게 꼭 정상이어야 되고 꼭 유전병이 이게 아니라 그냥 표현이 유전병, 정상 둘 다 정상일 때 자손이 다른 애가 나오면 어떻다? 그건 그 정상이 됐든 유전병이 됐든 걔가 열성이라는 얘기야. 열성. 아주 보편적인 원리야.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몰라. 해봐야 돼. 이건. 부모가 표현력이 다르잖아? 그럼 빨리 다른 법칙으로 넘어가야 돼. 알았어? 이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출제자가 꽁꽁 숨겨놨을까? 아니야. 다 알려줘. 니들이 못 찾아서 그렇지. 자, 기본적으로 나오는 포맷이야. 알았지? 요거 하나 알아도. 그러면 너는 217쪽의 그 가계도 중에 요 포맷이 있는 게 몇 번이야? 요런 형태가 나온 애가 몇 번이야? 9번이야. 9번. 봐봐. 9번의 엄마 아빠가 누구야? 6번 7번이지. 근데 6번 7번이 표현이 동일하잖아. 그치? 근데 9번이 분홍색이잖아. 맞지? 분홍색이 정상이야 유전병이야? 아, 유전병 그런 게 아니라 부착형. 그지? 근데 이거 부착형,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뭐 분리형. 이 말은 누구는 저기 장애인이고 누구는 이 얘기가 아니야. 특징이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착형이 9번이고 6번과 7번은 분리형이잖아. 그럼 부착형이 열성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 포맷에서. 그럼 네가 만약에 라제이 스몰A로 유전자를 쓰고 싶다. 그러면 9번은 스몰A가 되는 거라고. 이해 갔냐? 그럼 6번, 7번은 뭐가 되겠어? 유전병이. 라제이 스몰A가 돼야 되겠지? 자, 그렇게 따지면 3번, 5번, 8번은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남녀 관계없이 다 스몰A인 거야. 알았니? 왜?
열성 유전이라는 걸 알았잖아, 네가. 아, 얘가 열성 유전인 걸 알았기 때문에 9번을 스몰 a 찾는 순간 5번, 8번, 3번도 다 스몰 a야. 그럼 9번이랑 똑같은 포맷을 갖는 애가 누구냐? 5번이란 말이야. 1번, 2번이 불리형인데 얘가 부착형이잖아. 아, 부착형이 열성이구나. 눈치채는 거지. 이렇게 되면 말이다. 1번, 2번은 유전자 우리가 알 수 있어. 라지 A, 스몰 a야. 1번, 2번. 맞지? 그 다음에 6번, 7번도 뭐야? 라지 A, 스몰 a야. 10번은 몰라요. 라지 A, 스몰 A 모른다고, 10번은. 또 하나. 4번 알 수 있냐, 없냐, 4번. 8번 때문에 알 수 있다고. 왜? 8번이 스몰 A면 하나는 저기 3번이 줬을 거고 나머지는 4번이 줬을 거 아니야. 그래서 4번도 라지 A, 스몰 A라는 걸 알아요. 이해하냐? 몇 번만 모른다고? 10번만 모르는 거야. 이해 갔어? 그렇게 푸는 거야, 문제를. 알았니? 그래서 내가 문제 낸 게 그거야. 그 10번 있지, 10번. 10번이랑, 자, 10번이랑, 예를 들어서 8번이랑 결혼하면, 뭐 친족지간이지만, 알았지? 부착형이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일까? 라고. 그러면, 얘는 지금 이 탐구자료창에 보면, 뭘로 줬냐? 라지로 줬네?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야. 그 10번은 얘라는 얘기야, 말 그대로. 그지? 근데 내가 지금 아까 누구 얘기했어? 8번 얘기했잖아. 8번은 누구야? 무조건 이거잖아. 스몰 a. 그러면 이렇게 불리형이 될 수 있는 유전자에 뭐뭐 있어? 이거 불리형 맞잖아. 이것도 불리형이고 이것도 불리형이야. 야, 10번이 요게 이렇게 될 이유가 뭐야? 10번의 부모가 누군가 봐봐. 6번과 7번이지. 그치? 그러면 자, 반드시 6번과 7번은 유전자형이 얘다 이거야. 유전자형이. 반드시 누구 때문에? 옆에 있는 9번 때문에. 9번이 스몰이니까. 맞지? 그러면 얘 생식사포는 누구 있겠냐? 라지 스몰이 있을 거고 얘 생식세포 또한 라지 스몰이가 있을 거야. 퍼넷으로 맞춰보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라지 2가 포함된 애들은 모두 뭐라는 거야? 분리잖아. 모두 분리. 얘만 뭐야? 부착형 아니야. 그러니까 10번이 분리형이다 그러면 유전자는 이거 셋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근데 둘이 교배를 하면 부착형이 나오려면 얘가 나와야 되잖아. 얘 확률 얼마야? 1이야 1. 그잖아. 누가 나오든 되잖아. 1이야. 얘 확률 얼마야? 3분의 2. 전체 6개, 유전자 6개 중에 2개니까. 맞지? 그래서 3분의 1이다. 이게 고급 문제야, 고급 문제. 알았어? 확률이라는 건 그 숫자의 전체수를 더해서 그것만 빼주면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 분수가 확률에 대한 얘기야. 지금은 요 정도. 알았어? 지금은 요 정도. 자, 그러면 이러한 상염색체 유전에서 우리가 9번을 스몰이로 잡았는데 어찌하여 3번 또한 스몰이로 잡을 수 있습니까? 상염색체 유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알았어요? 남녀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넘겨봐요.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 이상인 경우가 있어. 자,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 이상. 세 가지를 넘진 않아, 니들한테는. 세 가지가 최대인데, 우리 지금, 잘 봐라. 단일 인자 유전만 배우고 있는 거야. 한 쌍으로. 형질이 결정되는 거. 근데 그 한 쌍을 만드는데, 이렇게, 유전자가 2개밖에 없는 애들. 우성, 열성. 딱 2개밖에 없는 애들이 대립 유전자 2가지.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아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대립 유전자가 하나인 애들 있잖아. 얘들은 대립 유전자가 한 쌍인데 한 쌍으로 표현되긴 하는데 대립 유전자가 라지 스몰 T 혹은 라지 B 스몰 B 이게 아니라 세 가지 이상 되는 애들 이런 걸 복대립 유전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어차피 복대립이든 대립이든 한 쌍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단일 인자 유전인 거야. 알았니? 그러면 혈액형이 아주 대표적인 게 있는데 혈액형에 보면 A라는 유전자가 있고 B라는 유전자가 있고 아무것도 있는 O형이라는 유전자가 있어. 알았니? 이들도 우열관계가 있거든. 어떻게 있느냐 우열관계가 이렇게 있어. 우열관계. 이 우열관계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불안정한 상등관계가 되겠지. 얘들은 서로 상등관계고 얘가 열성의 형질이야. 그럼 어떤 형식이 형성하느냐? 봐라. 우리가 혈액형을 보면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AB형이 있고 O형이 있다는 거 알지? 그러면 A형은 이런 애가 A형이라는 거야. 동형접합이라고 하지. 이런 애도 A형이라네. 이런 애도. 알았어? E형 접합이지. 굳이 우리가 유전자형을 쓴다면 이렇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게 A형 유전자야. 그럼 B형도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AB형은 상등관계니까 이렇게. 그지? 두 개가 모두 합쳐졌는데 다른 거랑 다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O성인지 얘는 표시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전혀 다른 애가 나타나는 거지. 그럼 O형은 이거겠죠. 알았니? 자, 이런 것을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는데 잘 봐라. 이 복대립 유전은 특징에 따라 다른데 만에 하나 이런 거 한번 봐봐. 내가 A, B, C를 놓고 볼게. 그냥 이거 혈액형 유전은 아니고 세 개의 대립 유전자가 이렇게 모두 우열관계가 분명해. 그러면 얘들이 조합되는 유전자를 보면 이거 A를 따라가지. 이것도 A를 따라가겠지. 이것도 A를 따라가겠지. 다시 말하면 얘들은 모두 A를 따라가는 애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누굴 따를까? B를 따르겠지. 얘도 B를 따르겠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적어도 B가 들어간다면 그 뒤에 B나 C가 오면 다 얘는 B를 따를 거라고.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 있어? 자, 대립유전자가 세 가지면 유전자는 6가지가 뜨거든 항상. 근데 표현형이 그냥 이 세 가지랑 똑같이 세 가지면 대립 관계가 확실한 애들이야. 근데 대립유전자가 세 개인데 표현형이 몇 개야? 4개라면 상등관계가 존재하는 애라고.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시험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얘는 유전자 A, B, C로 결정되면 그럼 복대립 유전이야. 대립 유전자가 A, B, C로 존재하면 그럼 이거 복대립 유전이라고. 근데 표현형은 세 가지다 그러면 완전 우성이구나 애들은. 근데 표현형은 4가지다 그러면 이거 상등관계가 있겠구나 라고 찾는 거야. 시험 문제. 알겠냐? 이런 게 복대립 유전이야. 자, 우리 단일인자 유전이다.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짓는 건데 이게 대립 유전자가 그냥 2개 있으면 우리가 보통 배우는 애들이야. 근데 여기 3개가 있어 그러면 이거 복대립 유전이라고. 이 셋이 3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요렇게 2개, 요렇게 2개, 이렇게 2개 이렇게 뭉쳐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셋 중에 두 개가 상등관계면 표현형은 네 종류가 떠. 근데 이 세 개가 모두 우열관계가 성립하는 건 어떻게 된다고? 표현형은 세 종류야. 알아서? 그게 이 장의 중요한 현상이다. 자, 그러면 페이지 218쪽에 있는 밑에 내용은 이거야. 자, 복대리 유전에서 네가 유념할 건 이거밖에 없다. 가족 4명이 모두 다른 혈액형이 나올 확률. 가족 모두가 혈액형이 다르다. 이 포맷만 나와 시험에. 먼저 아빠, 엄마. 아빠가 무슨 형이야? A형인 거야. 엄마가 무슨 형이야? B형인 거지. 그랬더니 봐요. 뭐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 자녀가 A, B형 아니면 O형이 뜬 거지. 이게 가족 모두가 혈액형이 다른 형태야. 다시 말할까? 엄마든 아빠든 간에 이건 상념식체 유전이니까 상관없잖아. 부모가 AO, BO일 때 자식이 AB, OO가 나온다면 이게 부모, 그 가족 전체가 혈액형이 모두 다른 확률. 그러면 또 하나가 뭐 있냐고? 뒤집으면 되잖아. 자, 부모가 이렇게 되면 되잖아. 부모가. 맞지? 자, 요렇게. 이렇게 되면 되잖아. 그럼 자식이 뭐뭐 나오겠어? 당연히 A형 아니면 B형이 뜨겠지. 무슨 말이야? 요 뒤집은 거라니까. 부모가 A, B형이고 O형일 때 자손이 이렇게 나와도 가족들이 모두 혈액형이 다른 거잖아. 이 포맷 꼭 외우라고. 알았어요? 거기 밑에 탐구 자료집에 보잖아?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혈액형이 모두 다른 애가 나올 수 있는 포맷이 8번, 9번이야. 알았니? 8번, 9번이 A, B, O형이잖아. 그럼 자식이 A형, B형이 아니고 4명이 다 다를 수 있어. 그치? 근데 나머지들은 좀 그래. 물론 잘 들어봐. 6번의 유전자형이 뭐겠냐? 6번. 여기서 중요한 거. 상념색체 유전을 풀 때 제일 먼저 네가 알아야 될 게 있어. 동형적밥들은 모두 표시하고 풀어. 선생님 얘들 복대리 유전인데요. 그래도 O형이 제일 열성이잖아. 그럼 거기에 O형 모두 5인 거야. 100%. 확실한 건 놓고 푸는 거야. 확실한 것부터 추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2번이 5기 때문에 6번은 반드시 A5, 5번도 A5야. 100%. 알았지? 그럼 6번이 A5고, 알았니? 자, 이제 7번을 보면 3번이 A고 4번이 B란 말이야. 맞지? 그런데 지금 7번이 B형이 떴다는 얘기는 얘 유전자가 뭐다? 100% B5일 수밖에 없어. 왜? 만약에 B는 누가 준 거야? 4번이 내려보낸 거 아니야? 7번에 B는. 그러면 얘가 BB 그러면 이 B형이 3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A형이거든? 근데 A형이 둘 중에 하나잖아. AA 아니면 A5. 그렇지? 그럼 누구랑 만나야 B형을 만들어낼 수 있어? 100%야. 3번은 A5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7번은 뭐가 되고? B5가 되고. 그러면 6번, 7번이 가족을 만들어도 혈액형이 다 다른 4개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지. 알아서 무슨 말인지? 그런 얘기다니? 지금 얘기들이 다 그거야. 자, 우리 219쪽 봐봐. 다음은 사람에게 유전되는 형질 A의 특성이라고 써있어. A를 나타내는 남녀의 비율은 비슷하다. 이게 상념식체 유전이야. 비슷한 것이. 두 번째, 자녀는 A를 나타내지만 부모는 모두 A를 나타내지 않는다. 뭔 뜻이냐? 내가 말한 거잖아. 부모가 표현형이 동일한데
자손이 다른 애가 나와. 그 표현형이 열성이라고. 그러니까 A의 표현형, 자녀는 A를 나타내지만 그 A라는 표현형이 열성 유전이란 말이야. 뻔히. 이해 갔냐? 무슨 말인지? 그럼 첫 번째 A는 열성 형질이 정답이 되겠지. X. 두 번째 A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겠지. 그게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맞았어. 3번 부모가 모두 A를 나타낸다면 이거 열성 순종이라는 거 아니야, 사? 그잖아. A가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이 유전 표현형 라지 A를 이렇게 불러볼까? 이렇게 불러봐. A 표현형을. 그럼 누가 지금 자녀에게 나타나는 표현? 이게 유전병 여기 말 그대로. 그잖아. 이게 정상 유전자고. 그러니까 부모가 모두 유전병을 했다면 스몰D인데 스몰D가 둘이 만나면 스몰D밖에 못 만들잖아. 그치? 그래서 3번 자녀는 모두 A를 나타내는 거야. 알았어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봐봐. 자, 봐. 유전병 그 다음에 정상. 너는 거기 숫자에서 A 옆에 있는 애 보이지? A 옆에 있는 애. 어? A가 남자잖아. 보이지? 라지 A가 남자잖아. 옆에 있는 애 여자이지? 걔 유전병 걸렸지? 걔 부모 어때? 둘 다 정상이지? 그럼 유전병 무조건 열성이야. 여기서 특별하게 거기 바로 2번에 있네. 라디티 스몰티로 줬잖아. 그지? 라디티 스몰티로 줬으면 얘가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너는 볼 것도 없이 유전병 걸린 애 다 스몰티 그려라 빨리. 그럴 거 아니야. 그치? 다 스몰티겠지? 그것 때문에 봐라. 스몰티 부모는 모두 라디티 스몰티인 거야. 정상이면. 이해 갔어? 그래서 잘 들어봐. A 유전자형 100% 알 수 있어. 왜? A의 자녀가 스몰티가 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A는 라디티 스몰티인 거야. A의 와이프가 스몰티잖아. 그지? 그러니까 A도 라디티 스몰티가 되어야 스몰티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런 거라고. 그럼 B는 유전자에 뭐겠냐? 100% 라디티 스몰티죠. 왜? B의 엄마는 스몰티이기 때문에 스몰티밖에 못 줘요. 근데 아빠가 라디티를 줄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그 B 옆에 있는 형제 있지, 누나. 응? B 왼쪽에 있는 애. 걔도 라디티 스몰티야, 100%. 알았니? 1번, 이 유전병은 우성형질인지 열성이죠. 유전병이 비급진애니까 열성형질입니다. 그 다음 2번, A와 B의 유전병 유전자형은 뭐냐? 똑같아. 라디티 스몰티야, 둘 다. 알겠어요? 됐지? 자, 3번. 다음은 혐알기 유전이야. 이거 상염색체 유전이다. 혐알기는 유전자가 상에 있으며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된다. 이게 단일인자 유전의 뜻이야. 이 말 속에 잘 들어. 한 쌍의 대립 유전자인데 그 대립 유전자가 두 개인지 세 개인지를 보는 거지. 근데 혐알기 이런 것들은 다 두 개야. 알았어? 밑에 철수는 혐알기가 불가능하지만 철수의 부모님이 중요한 거잖아. 부모님이 모두 혐알기가 가능하대잖아. 부모가 모두 가능한데 철수만 안 된대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열성이죠. 이해 갔어요? 그러면 넌 이거부터 적어요. 된다 라제이, 안 된다 스몰에이. 특별한 유전자형을 주지 않는다면 넌 라제이 스몰에이를 충분히 이용해. 된다 라제이, 안 된다 스몰에이라고. 이해 갔니? 그럼 철수는 이게 지금 상념식이 주니까 철수는 무조건 스몰에이니까 걔는. 이해 갔어요? 자, 1번 혐알기 가능이 우성형질이다. 맞아요. 다음 두 번째. 철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혐알기 불가능 대립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종이라니까. 알겠냐? 부모는 라디 스몰에이여야 돼. 그래야 철수 스몰에이가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부모가 표현형이 동일한데 자식에서 어떤 열성 형질이 나오잖아. 그럼 부모는 무조건 100% 잡종이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혐알기 불가능은 아니야. 상염색체는 여자 남자 구분 없어. 비슷해. 이거 틀렸어. 알았어요? 이런 거는
뭐 저기 반성유전 이런 거 물어본 거야. 자, 네 번째 ABO식 이게 대립윤자가 세 개라고. 응? 단일윤자 유전 맞다고 한 쌍의 대립윤자에서 표현은 되는데 대립유전자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가지라고 얘는. 1번 단일윤자 유전인 게 맞다니까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서 표현이 된다는 거 맞아요. 두 번째 대립유전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라고. 그래 틀렸다고 2번은. 이런 걸 복대립유전이라 한다고 그래서. 세 번째 표현형은 네 가지고 왜? 혈액형은 상등관계잖아 AB가. 그래서 표현형이 네 가지고야. 그 다음에 유전자형은 총 6가지다 라고 했어. 여기서 중요한 거 유전자형이 6가지인 이유가 뭐야? A형이 2가지가 뜨고 B형이 2가지가 떠. 이해가냐? A, B, O 그래서 6가지야. 왜? A형은 A도 A형이고 A오도 A형이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유전자형이 6종류까지 뜬다. 자, 완전 세 가지 대리전자가 모두 우열관계가 분명할 때도 유전자형은 6가지가 또 표현형이 세 종류라 그렇지. 근데 지금 얘도 복대리전 유전자형 지금 대리전자가 세 가지라고 했으니까 얘들이 결국 표현형은 유전자형은 6가지가 맞는데 표현형이 4종류라는 거지. 알았어요? 5번 어떤 집안의 ABO식 혈액형 모식도야. 딱 보고 얘기해봐. 야, 가를 보고 가가 A형 떴잖아. 그지? 그럼 가의 A형은 AA일까? 아니야. 얘 100% A5라니까. 왜? 부모가 A형 B형이잖아. 그럼 A형이 A 줬겠지. 지금 보니까 가의 엄마가 A형이네. 맞지? 엄마가 A 줬어. 그러면 아빠 쪽에 뭐 줬을까? O형 줬을 거니까 뻔히. 그러니까 아빠 B오라고. 이해가냐? 그 다음에 나를 봐봐. 나 B. 걔 유전자 뭐야? B5라니까 100%. 왜? 걔 엄마가 O니까. 맞죠? 혈액형은 O형은 무조건 O라고 열성 순종이니까. 자, 그 가와 나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뭐야? 가는 AO, 나는 BO잖아. 그럼 다 뜨죠. 봐봐요. A, B형, O형. 거기에 뭐도 뜰 수 있어. A형도 뜰 수 있고 B형, 4종 다 뜬다니까. A형, B형, AB형, O형 다 뜬다고. 이해 갔어요? 이제 숙제는 없어요. 좋죠? 앞에 거 하라고, 앞에 거. 자, 이제 성염색계 유전까지 들어간 다음에 토탈 정리를 하나 할 거야. 그게 진짜 중요하다. 알았냐? 토탈 정리가 중요하다. 알았어?